안녕하세요, 역삼인입니다. 오늘은 수능 한국사 첫 번째 시간으로 한반도의 선사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선사시대가 무엇이냐? 한자 뜻풀이 그대로 문자가 발명되어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인데요. 흔히 한 번쯤 들어봤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때를 이야기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사시대를 방금 이야기했던 시대별로 나눠서 시대별로 어떤 점을 머릿속에 넣어둬야 하는지 포인트를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 식량 조달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번듯한 집이 필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때 주거 형태는 동굴을 이용하거나 막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구는 구석기 시대니까 당연히 돌을 사용하겠죠? 돌을 깨서 만든 떼석기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이렇게 생긴 주먹도끼가 있어요. 사실 구석기 시대가 정의에 따라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서 여러 시기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아둬야 할 것은 딱 이게 답니다. 수렵 및 채집, 이동생활하니까 동굴이랑 막집, 주먹도끼로 대표되는 뗀석기 사용, 구석기 끝! 자, 신석기 시대는 인류의 역사를 뒤흔드는 일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상 이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게 뭘까요? 바로 농경의 시작입니다. 네, 이제 농사를 짓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이전처럼 막 돌아다니지 못하겠죠? 인류가 정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좀 번듯한 집, 움집을 지어요. 근데 이때 농사가 막 지금처럼 벼, 보리 이런 게 아니라 조, 피, 수수 같은 잡곡이어서 그렇게 썩 훌륭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식량 조달 수단으로 여전히 어로나 사냥이 중요시돼요. 따라서 그런 걸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한 신석기 시대는 도구도 발달하죠. 신석기 시대니까 돌을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돌을 깨서 만든 게 아니라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제 사람들이 농경이 시작되면서 먹는 사정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니까 어때요? 옷도 좀 잘해서 입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도구가 뭐냐? 실 만드는 도구 가락바퀴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하면 곡물을 수확해서 한 번에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저장할 곳이 필요하지?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말이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으로 출현한 토기 이름이 뭐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토기,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리고 농사가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자연에 대한 믿음, 신앙, 애니미즘이 나옵니다. 외에도 동물을 믿는 토테미즘이랑 무당과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 등등 있는데 일단 애니미즘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볼까요? 신석기 시대, 농경의 시작, 농사 지으니까 정착생활 시작, 번듯한 움집, 그래도 물고기는 잡아야 하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간석기를 사용했고 옷도 좀 잘 입어보려고 쓴 가락바퀴, 곡식 저장해야 하니까 빗살무늬 토기 사용, 그리고 농사 잘 되라고 애니미즘. 이렇게 보면 신석기 시대의 사회 특징은 대부분 농경의 시작으로 인한 거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죠. 자, 이제 청동기 시대인데 이때가 되면 농업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곡물이 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다 먹고도 곡물이 남네? 그럼 이걸 누가 가질 거냐?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누군 많이 갖고 누군 못 갖고 계급이 출현하게 돼요. 여기서 계급 출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 먼저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봐요. 돌이 무지 크단 말이에요. 저걸 들어서 세우고 올리려면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돼. 가족 단위에서 막 애도하려고 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크다. 피지배민들을 이용한 거다. 그리고 비파형 동검, 돌로 도구 만들어서 투박하게 다니던 시기에 번쩍거리는 칼로 이제 지위를 나타내는 거죠. 청동기 시대에는 생활도구로 청동기를 썼냐? 아닙니다. 비파형 동검은 지배계층용이에요. 이때도 도구는 간석기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로 반달돌칼이 있는데요. 돌칼이라고 신석기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반달돌칼은 청동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기가 민무늬 토기가 나타나요. 예전에는 좀 멋있게 하려고 빗살무늬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귀찮다고 대충 민무늬로 만드는 거죠. 뭐 사실 아니겠지만 순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유명한 건 손잡이가 달린 미송리식 토기이죠. 이게 청동기의 토기다. 그리고 중요한 건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 최초의 국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로 고조선이 나타나요. 고조선은 전기의 단군조선과 후기의 위만조선으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단군조선이겠죠?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이 이 단군조선의 문화 범위와 일치한다고 하네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법이죠. 8개조로 이루어진 8조법을 사용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 3개 조항인데 살인하면 사형, 다치게 하면 곡물로 배상, 재물을 훔치면 노비로 삼되 돈을 내면 봐준다. 이렇게 3개예요. 단군조선의 지배자를 단군왕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고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뜻해요. 두 개를 합하니까 알 수 있는 건 뭐다?
단군조선은 종교의 탑과 정치의 탑이 한 사람이었던 재정일치의 사회였다. 그리고 단군 시대를 보면 환웅이 한반도를 다스리러 내려오죠. 여기서 계급사회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데려온 풍사, 운사, 우사, 얘네를 보면 애니미즘, 그리고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고, 호랑이랑 곰이 내기를 해서 곰이 이겼다. 이거는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싸워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이겼다. 이렇게 토테미즘적인 요소도 있고, 청동기 정리하면 농경이 발달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계급이 출현,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보고 알 수 있고, 대표적 도구로는 반달돌칼, 신석기 아니에요. 그리고 빗살 넣기 귀찮으니까 민무늬 토기, 손잡이 달린 미송리식 토기, 우리나라 최초 국가인 고조선, 단군조선 출현. 법으로는 8조법을 썼고, 고인돌, 비파형 동검 출토 지역이 단군조선 문화 범위와 일치하고 재정일치 사회였다. 청동기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철기시대인데요. 철기시대에는 한반도와 중국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붓이랑 중국 연나라의 화폐였던 명도전이 엄청 발견돼요. 그리고 이때 유물 중에 세형 동검이 있는데요. 비파형 동검이 비파처럼 뚱뚱한 모양인데 비해 세형 말 그대로 좀 가는 동검이죠. 이게 한반도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데, 이제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청동기 시대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단군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넘어가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찬탈한 다음 단군조선을 계승한 나라인데, 왕검성이라는 곳을 수도로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의 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데요. 결국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한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한은 여기에 한사군이라는 걸 세워둡니다. 이름 그대로 한나라의 4개의 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철기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교류가 본격화됐다. 출토되는 붓과 명도전이 그 증거. 그리고 세형동검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보여준다. 고조선이 단군조선을 계승해서 위만조선을 됐고,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중국과 한반도 남쪽의 중개무역으로 재미를 좀 봤다.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한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세워진다. 여기서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2018학년도 대수능 1번 문제인데요. 거기에서 반달돌 칼이랑 고인돌 나왔죠. 사진만 봐도 가 시대가 청동기 시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용에서 농경 발전, 계급 분화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확실하죠. 이제 보기를 봅시다. 1번 주먹도끼. 주먹도끼는 대표적인 뗀석기, 구석기 시대죠. 2번 철제 갑옷. 우리가 철제 갑옷을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일단 청동기 시대니까 철을 쓰기 전이에요. 이 보기도 패스. 3번 금관이 출토된 고분조사. 청동기도 귀하다고 지배계층만 쓰는 시기에 금관이라니 당치도 않죠. 패스. 4번 비파형 동검. 아, 정답 나왔네요. 청동기 시대 지배계층을 나타내는 도구 비파형 동검. 정답 4번이고요. 5번 빗살무늬 토기. 우리가 기억하는 1등. 신석기에 최초로 나타났던 것 이야기했었죠? 자, 이제 고조선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한반도의 초기 국가들이 주인공이 돼요. 한반도의 초기 국가를 살펴보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국가들 위치는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부여 아래 고구려, 고구려 아래 옥저, 옥저 아래 동해, 맨 밑에 사만. 이제 주제별로 한번 각 나라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먼저 정치체제입니다. 일단 부여는 5개의 부족이 모인 연맹체입니다. 왕 아래 마가, 무가, 부가, 저가라고 불리는 사출도가 있고 각각 각 구역을 다스렸다고 해요. 연맹왕국이니만큼 왕이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고구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몽이죠. 근데 이 주몽이 부여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랑 닮은 부분이 여러 보여요. 고구려도 부여처럼 5부족 연맹체의 연맹왕국입니다. 물론 고구려도 왕권 약하고 국정 운영을 유력 귀족이 모인 회의에서 했는데 이걸 부족 수장인 가들이 모인 회의다 해서 제가회의라고 해요. 그리고 옥저랑 동해. 얘네는 위치를 보면 고구려랑 부여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얘네 힘에 눌려서 왕을 세우질 못합니다.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 국가로 남아요. 그리고 그 밑에 사만. 사만에도 왕은 없었어요. 근데 사만에는 특이하게 소도라는 곳이 있죠. 이곳은 종교 지도자인 천군이 다스리는 곳으로 소떼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는 소도다 하고 알려요. 종교 지도자가 따로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재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각 국가의 결혼 풍습을 알아볼까요? 부여에는 형사취수제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뭐 그런 이상한 풍습인데요. 고구려는 부여랑 닮은 점이 많다 그랬죠? 고구려도 형사취수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게 또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 여자 집 뒤편에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남자가 거기 어느 정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시기는 노동력이 중요했던 시기니까 성인 여자가 빠져나가는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 거죠. 옥저를 볼까요? 옥저에는 민며느리제가 있었어요. 어린 여자아이를 아예 남자 집으로 데려와서 키운 다음에 결혼시키는 거죠. 동해에는 조계혼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부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문화입니다. 부여는 순장을 했어요. 무시무시하게도 주인이 죽으면 그 노비를 같이 묻었죠. 옥저는 가족 공동 무덤인 골장제를 했고, 동해에는 남의 마을을 침범하면 제물로 보상하는 책화가 있었죠. 그리고 사마는 남쪽에 있잖아요. 농사가 잘 지어지겠죠. 따뜻하고 평야 좋고 두레가 발달합니다. 또 이 초기 국가 부분에서 잘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제천행사 문제예요. 각 나라마다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 보기로 잘 나오죠. 먼저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의 제천행사는 모두 추수할쯤인 10월에 하는데 특이하게 이 영고만 12월에 해요. 이건 유목민족의 수렵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이름이랑 조금 이어지니까 그렇게 익히셔도 될 것 같아요. 부영고하고.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동맹입니다. 고구려 하면 막 뭔가 군사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군사용어 같은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행사입니다. 옥저는 따로 기록이 없어서 제천행사가 뭐였는지 몰라요.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삼안에는 5월의 수린날, 10월의 계절제 이렇게 제천행사를 했는데 농사를 시작하면서 한번, 끝내면서 한번 제사를 지냈다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국가만 특산물을 따로 볼게요. 먼저 옥저는 두만강이랑 함흥평화를 끼고 있어 토지가 비옥해 오곡을 생산했고 해산물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동해도 바닷가니까 일단 해산물이 풍부했어요. 거기다가 또 유명한 걸로 박달나무로 만든 당궁, 짧은 화살이죠? 그리고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말, 조그만 쪼랑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이에요. 이것들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사만, 특히 변화는 철을 굉장히 잘 다뤄서 수출하고 그랬어요.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우리나라의 초기 국가는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부여,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 왕국, 왕권이 약하다. 부여의 사출도랑 고구려의 제가웨이. 옥저랑 동해는 부여, 고구려에 찡겨서 왕은 없고 읍군 삼로가 다스리는 군장국가. 사만에서 소대가 나타나는 소도는 종교지도자 천군이 다스리는 걸 보면 재정분리를 알 수 있다. 부여에는 형사취수제, 고구려도 형사취수제랑 같이 장가가서 살다 오는 서옥제. 옥저의 민며느리제, 동해의 조계혼. 무시무시한 부여의 순장, 오순도순, 옥저의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 침범하면 제물로 배상하는 동해의 책화, 농사 잘되는 사만의 두레. 부여고, 고구려 동맹, 동해의 무천, 사만의 계절제. 옥저는 오곡이 나오고 해산물 풍부, 동해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변환의 철. 문제 보고 선사시대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 9월 평가원 문제인데요. 초기 국가 문제는 이렇게 보기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주어진 자료 보면 움집 보고 농사 짓는데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고 빗살무늬 토기도 만드네요. 결정적으로 정착 생활과 농경을 시작한을 보면 가시대가 신석기 시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보기로 가겠습니다. 1번 비파형 동검, 아까 청동기 이야기했었고요. 2번 영고, 부영고는 철기시대죠. 넘어가고요. 3번 명도전, 중국과 교류가 본격화된 증거, 철기시대이고요. 4번 철제 무기, 처음부터 철기라고 알려주네요. 5번 갈돌과 갈판 등 간석기 사용,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 간석기 맞네요. 정답 5번입니다. 사실 선사시대 파트는 한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보신 것처럼 주로 1번 문제에 나와서 그림 보여주고 시대 알아내서 선지 맞추는 그런 유형으로 주로 나옵니다. 그만큼 막 디테일하게 외우시기보다는 쭉 훑으면서 흐름만 파악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것으로 선사시대 파트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 삼국시대에서 이어집니다.